해주고 싶은 충고는 있어요. 좀 무리를 해서라도 임대하지 말고 자가 건물에서 해라.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이긴 해요. 크기에 상관없이 진짜 작아도 좋으니까 한 자리에서 오래 할 수 있는 자리.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엘카페 커피 로스터스 양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커피 관련돼 있는 사업 중에서 인스턴트 제조 빼고는 다 하고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표님을 처음 봤을 때가 중국 가서 커피를 시작하려고 하기 전에 하고 있을 땐가? 그 TV에서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임팩트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네네네. 그 집에서 로스팅을 하는 게 저 네.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게 네. 거의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그게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쯤이면. 그때 제가 카페뎀셀브즈가 그 당시에 로스팅 공장을 처음 만들 때였어요. 그래서 로스팅 세팅부터 시작해서 로스팅 프로파일 잡고 이런 것들을 같이 팀으로 해서 1년 정도 작업을 했었던 시대에 갑자기 카메라를 들이대는 거예요. 아니 저는 진짜 그때 충격이었어요. 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기억이 남아요. 그 안 좋은 이미지를 아 절대 안 좋지 않았어요. 저는 그 열정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사실 그 영상 보고 제가 그때 창업을 같이 준비하던 친구랑 같이 봤었는데 그거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덕후 시절 대표님께서 로스팅을 직접 해온 지 네. 얼마나 되셨죠?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만약에 대표님께서 다시 돌아가요. 내가 네. 이 로스터리 카페를 무조건 나는 해야 직성이 풀린다. 어떻게 시작하시겠어요? 어떤 머신을 사서 어디를 임대해서 어떤 규모로 어쩔 수 없이 처음 시작할 때는 1kg부터 시작을 했을 거라고 봐요. 이걸 좀 더 비즈니스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쪽에 집중하지 말라고 충고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좀 더 사업적으로 잘 해나가라고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듣지 않았을 것 같은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해주고 싶은 충고는 있어요. 좀 무리를 해서라도 임대하지 말고 자가 건물에서 해라.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이긴 해요. 크기에 상관없이 진짜 작아도 좋으니까 한 자리에서 오래 할 수 있는 자리, 키워나가는 재미가 있을 수 있으려면 임대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여기에 더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게 언제 빠져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적인 부분이나 이제 고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주춤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한 자리에서 오래 하면 어쨌든 답이 나오니까 오랫동안 버티기 위해서 진짜 존버 정신으로 열심히 하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네요. 업체가 어쨌든 성장을 할 거잖아요. 처음에는 10평짜리를 사면 되는데 나중에는 10평짜리를 사면 짐이 다 안 들어가요. 규모가 어쨌든 계속 커지다 보니까 더 큰 걸 사야 되는데 그럼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이 악순환 때문에 못 사요. 조그만한 걸라도 사서 시작을 하면 사면서 큰 데로 옮기는 게 답이 아닐까. 이게 나중에 이제 돈 벌어서 해야지라고 했을 때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더 큰 공간, 제일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사지 않은 거. 내가 왜 기계를 샀지? 제가 아마 그때 기계 안 사고 했으면 진짜 대여섯 평짜리는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기계 값만 아꼈어도. 그땐 기계 값도 더 비쌌거든요. 아 맞아요. 예전이 네. 더 비쌌죠. 훨씬 더. 건물 값은 더 쌌고 기계 값은 더 비쌌는데 제가 미쳤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로스팅을 하는 데가 없어서 로스팅을 시작을 했고요. 볶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재료가 수입이 안 되니까 생두도 손을 대게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커피 맛을 내기 위해선 좋은 품질의 생두가 필요한데 10년 전에는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브라질 산토스 이런 거밖에 없었던 시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두를 손을 대게 된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는 되게 많은 업체들이 좋은 생두를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그거를 잘 고르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통 저는 다른 거래는 한 군데하고 거래를 하면 웬만하면 바꾸지 않거든요. 생두만은 다양한 업체의 샘플을 다 받아봐요. 저희가 직접 수입도 하고 있긴 하지만 모든 걸 수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내에 수입되는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을 다시 또 간추려서 그런 것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가능한 많은 샘플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 업체가 좋고 어떨 때는 저 업체가 좋아요. 그래서 재료를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굳이 한 군데 업체에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업체 거를 샘플링을 해서 다 맛을 보고 이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엔 퍼블릭 커핑 같은 것도 아니면 비즈니스 커핑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회사에서 수입하는 생두를 구매하지 않고 맛볼 수 있는 기회들도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발품을 좀 많이 팔아야 돼요. 이제 로스팅을 하는 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혼자 창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랬고 매장에 매여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못 느낄 때가 많아요. 나는 그 과거의 사람이 돼 있고 세상은 변해 있는데 뭐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 습득에 대해서도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새로 들어오는 생두들 같은 농장의 커피여도 맛이 계속 다르기 때문에 계속 샘플링을 하면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좀 덜한 편인데 예전에는 같은 로스터기를 쓰면 같은 생두를 쓰는 로스팅 프로파일도 똑같이 굳이 뭐 선생님이나 가이드가 있는 로스팅 프로파일대로 볶을 거면 그냥 납품 받으세요. 그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자기가 뭔가 보여주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로스팅을 하는 거를 굳이 반대는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로스팅 교육을 받았던 분 중에서도 납품을 받는 데들이 있어요. 자기도 로스팅을 하면서 준비 기간을 가지고 로스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케이스들 그리고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정 부분은 본인이 로스팅을 하고 일정 부분을 납품을 받는 데도 있어요. 특히 에스프레소 브랜드나 이런 거는 좀 많이 볶아야 되고 관리가 하기 위해선 생두 재고도 일정 이상 확보가 돼야 되니까 소형 로스터에서는 좀 에스프레소 브랜드를 일정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싱글만 볶고 프레소는 납품 받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 스타일이나 이런 게 완성이 되면 나중엔 이제 에스프레소 납품이 끊기죠. 되게 바람직한 거라고 봐요. 외국 같은 경우들도 일정량 이상이 되면 로스팅을 시작을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손님을 실험량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처음 창업을 로스터리를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창업하면서 처음 로스팅을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사실 로스팅을 저희 직원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로스터가 되게 뭔가 예술가 같고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생두 나르고 불 앞에 항상 있다 보니까 얼굴이나 이런 데가 항상 달아 있고 유증기 때문에 집에 가서 세수하면 2번 정도 세수를 해야 얼굴이 잘 닦인다. 실질적으로 약간 3D 업종이라는 걸 감안을 하시고 로스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희는 생두까지 들어오잖아요. 생두 들어오면 20톤 날라야 되는데 회의감이 드는 거죠. 이 일에 대한 내가 이거 하려고 왔나 그 로스팅의 그 예술적인 모습을 보고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집만 날고 있고 이게 사실은 현실이죠. 로스팅에 대한 이런 육체적으로 되게 힘든 노동이라는 부분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로스팅을 하는데 긍정적인 면은 자기가 원하는 맛을 찾는데 제일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재료에서 맛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 로스팅에서 맛을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된 맛을 잘 잔으로 옮기는 게 추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재료 선택 권한까지 로스터한테 있잖아요. 생두도 로스터가 고르니까 생두 선택을 하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이제 로스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